최근 국토안보부는 비자 유효 기간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불체자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을 넘긴 이들을 적발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연방세관 이민단속 요원이 영장 없이 초등학교를 찾았다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어머니 날을 맞아 올해도 한미충녀회에서는 효자 효부 효행상 시상식 및 병로 대잔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조례안이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는 체불 임금과 관련해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근로정책 기준실의 고용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현금 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 혜택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KBTV 뉴스9입니다. 어제는 사실상 불체자들에 대한 사면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긴 불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는 비자 유효 기간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불체자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을 넘긴 이들을 적발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20만 명가량이 비자 유효 기간을 넘긴 불체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민세관 단속국 단속요원이 수작업으로 이를 가려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 개선과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건강보험사들의 2018년 보험료 인상안 주정부 제출이 마감된 후에 나왔습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인상 분석은 의료비용 자체의 증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삭감 위협, 그리고 오바마케어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 의무가입 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와 인접한 커네티컷주의 경우 오바마케어 건보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 두 곳이 각각 15%와 34%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요원이 영장 없이 초등학교를 찾았다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단속요원들은 퀸즈 매스패스에 위치한 PS58 초등학교를 방문했고 4학년 학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영장이 없으면 학생을 찾아줄 수 없다고 말해 이들 단속요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뉴욕시 초중 고등학교 공립학교에 영장이 없이는 절대 단속요원을 학교 안으로 출입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카르만 페르냐 교육감은 뉴욕시의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테터로보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소형 비행기가 인근 건물과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던 조종사 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많은 차량들이 불에 탔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 테터보로 공항 인근 칼스테드에서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15일 오후 3시 30분경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한 소형 비행기 리어젯 35가 칼스테드 공공사업국 건물주차장에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테터보로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균형을 잃고 갑자기 근처 건물로 추락하면서 바로 화염에 휩싸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차량들이 불에 탔습니다.
사고 비행기에는 조종사만 타고 있었으며 비행기 내에 있던 조종사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비행기 추락을 직접 목격한 칼스테드보로 대변인 조 올랜도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비행기 조종사 이외 사고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fan blades, know what they look like, the landing gear, their cars, tires blowing off cars, small explosions. It's something out of a movie. 한편 사고 비행기의 잔해와 화재 현장은 아직까지 수습 중이며 조사 당국은 비행기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어머니 날을 맞아 올해도 한미충효에서는 효자 효부 효행상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한국의 전통 효사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한인사회 노력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효사상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미충효회. 오늘 16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효자 효부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에는 각계 단체장과 남녀노소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명빈 한미충효회 회장은 한국의 효사상이 후손에게 길이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돈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 후세들이 자주 이렇게 이런 좋은 풍속을 따라서 길이길이 우리 한국 전통 문화가 이어지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바래져가고 있는 효사상을 계승하고자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17회째를 맞았습니다. 행사에서는 장수상을 포함한 효자 효녀상, 그리고 장안부부상과 효행장학생 등 총 9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효행장학생을 수상한 우규아 군은 췌장암 말기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를 홀로 보살피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어 주변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 군은 가정 형편 혹은 학업에 어려운 학생들이 앞으로 이 장학금을 받고 더욱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병상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저에게 쓴소리도 하시고 좋은 소리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빈 회장은 기술 발달로 혼탁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노력이 한 줄기 빛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전통 문화가 자꾸 이제 사라져가고 자라나는 이 세들이 아직도 그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좋은 전통 문화를 계승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의 효문화를 한인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한인 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조례안이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는 체불 임금과 관련해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근로정책 기준실에 고용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근로정책 기준실은 소송을 준비하는 프리랜서들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 등 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120일 동안 임금 총액 $800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와 프리랜서 간에 서류로 된 동의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프리랜서 작업 내용과 급여 지불 일자 등이 명시돼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소비자 보호국에 고발돼 최악의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는 패소 시 체불 임금의 2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임금 체불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최고 $25,000의 벌금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현금 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 혜택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메디케이드나 실업수당, 푸드스탬프, 직업훈련, 차일드 케어 서비스 등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혜택은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지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공공 혜택 수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어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등급위원회가 보험료 4.5%의 인하를 제안했습니다. 재정서비스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올해 10월 달부터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번 보험료 인하로 연간 4억 달러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새 예산에 담긴 종업원 상해 보호만이 시행되면 뉴욕 기업들의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그 예산은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해당 방안이 주의회가 부상당한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고 기업들에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우려를 갈수록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걱정에 은퇴 계좌 적립액이 역대 최고를 찍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분기 401 평균 적립금이 9만 5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은퇴 계좌 밸런스도 계좌 평균이 9만 8,1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은퇴 계좌 적립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지지 여론이 50%에 육박하는 등 그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해임한 데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54%가 사임해야 한다고 반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6월 말에 워싱턴에서 양자 간의 회담을 개최합니다. 양국과의 담당 선임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간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측은 궁극적인 목표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동원, 또 올바른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한과 대화 가능 등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상 간의 비전의 공통점이라는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간의 의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순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이 선제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제재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적 핵무기 운반 기술의 개발로 명백한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내일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선 만장일치의 신속한 채택은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의 결의는 주로 핵실험 이후에 채택됐지만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미리 막기 위한 선제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hat we're going to do is continue to tighten the screws. He feels it. He absolutely feels it. And we're going to continue whether it's sanctions. 미국은 중국에 석유, 에너지 등 북한에 즉각 타격을 줄 수 있는 추가 제재 논의를 타진해왔습니다. 중국은 일단 기존 제재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局势的事情，那么中方呢将继续全面和完整的执行安理会的有关。 성명부터 채택한 이번 긴급회의의 분위기는 과거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선제적 제재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편 유엔 기구가 북한의 금지 화학 물질 생산 특허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구멍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유엔 기구인 세계 지적 재산 기구 WIPO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화학 물질인 시아나나트륨 생산 특허를 준비하는 과정을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WIPO에 처음 관련 문서를 제출한 게 2015년 11월이고 어제 마지막 문서를 제출했으니 북한이 지난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안보리가 역대 최강 제재를 하는 동안 유엔 기구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계속 도운 셈입니다. 시아나나트륨은 신경가스 생산에 쓰이는 물질로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때부터 대량 살상 화학무기 관련 물질로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폭스뉴스는 또 시아나나트륨이 금 추출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최근 대북 경제 제재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WIPO는 이와 관련해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IPO는 150여 개 특허 협력 조약 가입국의 특허 출원 준비를 도와주는 유엔기구로 WIPO를 통해 특허 출원을 신청하면 단 한 번만 이용료를 내고 150여 개국에 효력이 있는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TV 김이삭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카페인 과다 섭취에 따른 부정맥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데이비스 앨런 크라이프는 지난달 26일 수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크라이프는 사망 전에 약 2시간 동안 커피와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 음료 3잔을 연거푸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카페인 과다 섭취에 따라 급성 부정맥이 유발돼 심장 기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 심장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체내에서 약물이나 다른 알코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관은 학생들의 경우 카페인 음료가 위험할 수 있고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할렘가 노숙자 보호소에서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아침 7시경 웨스트 132가에 위치한 세실 아이보리 하우스에서 2명이 칼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44살 남성으로 흉부를 칼에 찔려 살해됐으며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39살의 남성으로 목에 칼에 찔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남성은 서로 방을 같이 쓰고 있는 룸메이트로 확인됐습니다. 살해가 된 현장은 노숙자 혹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호소로 경찰은 누군가가 침입해 이들을 칼로 찌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청이 브루클린에서 78살 노인 폭행 현장이 포착이 된 감시 카메라를 확보해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50가와 8에비뉴 선셋 파크 내 위치한 건물 로비에서 78살 노인이 구타당했습니다. 경찰은 흑인 남성과 노인 사이에서 말다툼이 커져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가 노인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며 벽에 밀쳤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을 구타한 흑인 남성은 급히 현장을 달아났고 노인은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수사에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 시민이 경찰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경 윌리엄스버그 내 스태그 스트릿과 모건 스트릿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경찰차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경찰차는 다른 용의자를 쫓기 위해 사이렌을 켜고 달리고 있었으며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은 이 경찰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사고 남성은 차에 치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말이 갑자기 난동을 피워 주변 일대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아침 10시경 56가와 8에비뉴 푸드트럭 근처에서 말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잘 걷고 있던 갈색 말이 갑자기 방향을 꺾어 머리를 들어 올리고 뒤로 돌진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말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말은 이내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이 말은 센트럴파크에서 마차를 몰기 위해 웨스트 48가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에 타고 있던 사람과 주변 사람들은 다행히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오늘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실험이 전면 중단된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북한 대통령 후보로 표기한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티셔츠에 새겨진 문구가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차량용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주는 하와이고
두 번째로 비싼 주는 캘리포니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글로벌 인력을 10%가량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감축 대상은 대부분 종업원으로 전 세계 인력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재미한인 월드포럼 관계자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재미한인 월드포럼의 심은섭 회장님과 또 우리 연봉엄 행사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재미한인 월드포럼을 맡고 있는 심은섭입니다. 네네. 연봉엄입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회장님은 또 커네디컷이라는 또 먼 곳에서 또 이 자리까지 또 와주셨는데요. 먼저 그 재미한인 월드 포럼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재미한인들 이민 역사가 하와이에서부터 지금 금년으로 114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고 전수하는 기관은 거의 미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1세들의 그 이야기가 사라지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보존하여서 우리 2세, 3세, 4세 차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들은 한글에 굉장히 잘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영문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주를 출판하는데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일단 발굴하고 한글과 영문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전수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책도 만들고 마술도 만들지만은 디지털 비디오로 만들어서 유튜브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 차세들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토가 함께 나누는 진솔한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럼 미 전역에서 그럼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미한인 월드 포럼이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저희들이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월드군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재미 동포들이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시작을 해서 유럽이나 사우스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도 이제 전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어떤 자료나 이런 예. 어떤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런 면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래서 네, 저희가 해결하시는지. 이제 제가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600개 정도 한국학교의 그 협의체인데요. 거기서 제가 33년 정도 한국학교를 봉사했고 지금은 사실 맨하탄 한국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글 잘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고 영문은 여기 미국 그 본토에 계시는 뭐 예를 들면 캐리 칼텐바라고 저희 영문 에디터인데요. 뉴욕 맨하탄의 로여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이 글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임원진에서 뭐 출판하고 편집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굉장히 그 이민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그 우리 그 옆쪽에 우리 연봉원 그 이민법 우리 저기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는데 이번에 그 행사위원장을 맡으셔서 제가 이제 소개도 이제 그렇게 드렸는데 이번에 행사가 있으셨죠? 네. 네, 어떤 행사였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 재미한인 월드 포럼이 창립 5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지난 4월 13일 날 티넥에 있는 메리엇 호텔에서 그 창립 5주년 그 기념 갈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동포 여러 리더 또 거기서 일하시는 여러 중요한 분들이 한 100여 명이 오셔가지고 또 영상하면서 총영사님하고 또 주재관님 모시고 그래서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해서 좀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예, 좀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중요한 그런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기념을 해서 책 출판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네. 네네. 우리 그 소책자가 그 모주라는 소책자가 지금 8권 발간됐고 지금 3분이 더 쓰고 계시는데 그것이 한 10대 권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 좀 큰 책자로 발간해가지고 또 아마존이라든가 뭐 우리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그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의 특색은 뭐냐면은 한글하고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2세뿐만 아니고 3세, 4세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한글이 좀 불편한 분들은 영어로 해도 전부 다 읽게 하려고 하는데 그 가장 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 신문에 가끔 가다가 1900년도 초라든가 그때 우리 선조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독립운동에 도네이션을 하고 이래서 그 근간으로 우리나라가 저 독립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세기 또 21세기 말에서부터 21세기 초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 읽고 귀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제 어떤 기록물로 남겨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작업은 그동안 좀 없었나 봐요. 지금 이제 마줄이라는 그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줄을 지금 우리 행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 15개 정도 되면은 하나의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디지털 비디오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다른 분들을 개발하고 또 기록하고 또 하나의 단행본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시군요. 예. 그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좀 더 여쭙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두 분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뉴욕은 최고 80도까지 올랐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날은 다소 더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8로 아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더운 날은 계속되겠으며 습도 지수도 높겠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낮 86도, 저녁에도 75도대를 웃돌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정점을 찍습니다. 날이 90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한여름 수준으로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분 보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이후부터는 점차 평년 봄 기온 되찾습니다. 주말부터는 70도대로 다시 돌아오겠으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무난한 날 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날도 더워진 만큼 알레르기 지수가 당분간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수분 보충 자주 하시고 자외선 차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1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